안녕하세요. 천일문 완성 같이 조간편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본 문장 구조의 변형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원래 천일문 3.0 개정 전 버전에서는 이게 조간편 맨 마지막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저희가 전 파트가 기본 문장 구조였죠. 기본 문장 구조를 공부하고 나서 바로 기본 문장 구조가 아닌 살짝 바뀐 어순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라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원래 맨 뒤에 있는 내용이었다 그랬죠? 얘가 아마 영어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친구일 거예요. 가장 어려운 친구.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시더라도 너무 당연하다.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은 1번 생략이 있고요. 어순 변화가 있고요. 삽입이 있대요. 이걸 차례차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략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나온 어구와 똑같이 반복되는 어구는 언어의 경제성을 위해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나온 어구와 똑같은 부분은 그냥 생략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너도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그러면 굳이 문장 두 번 쓰지 말고 나와 너는 아이스크림 좋아해.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를 좋아해. 나는 바나나를 좋아해. 그러면 그냥 나는 사과와 바나나를 좋아해 이렇게 써버려도 되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통되는 부분은 굳이 두 번 말해주지 않고 바로바로 생략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자, 1번 문장 한번 볼게요. Health is the greatest gift, contentment, the greatest wealth, faithfulness, the best relationship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해석해 볼까요? Health, 건강은요, is the greatest gift, 가장 훌륭한 선물이고요. Contentment, 만족은요, the greatest wealth, 가장 훌륭한 재산이고요. Faithfulness, 신이 충실함은요, 가장 최고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생략된 부분이 표시가 돼 있으니까 우린 바로 알아볼 수 있겠네요. 뭐가 생략된 거예요? 뭐가? is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is가 생략, 여기도 is가 생략.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신 생략이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어렵게 만나게 되는 생략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생략의 이름은 제가 좀 따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 보셨던 생략의 종류를 뭐라고 부르냐? gaping이라고 부릅니다. 갭을 만든다고 하죠. gaping은요, 한국말로 비우기 혹은 중략이란 뜻을 가지고요. 자, 그럼 gaping을 언제 쓰느냐? 언제 쓰느냐? 한국어로도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는 거냐면 탐은 권총을, 딕은 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딱 보더라도 권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다란 말을 안 한 거죠. 왜 안 했어요? 왜 안 했어? 뒤에 똑같은 말을 할 거니까. 굳이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굳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말은 정보를 교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치? 원래 떠들 때도 그냥 가십거리라도 주고받기 위해서 떠드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뒤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굳이 말을 안 해도 알아듣는다 그랬어. 그럼 얘는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오케이.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쪽은 어디예요? 탐은, 딕은 서로 다른 애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구나. 서로 다른 주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구나. 이게 첫 번째로 정보를 가진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으로 정보를 가진 부분이 어디예요? 탐은 권총을 가지고 있는데 딕은 검을 가지고 있구나. 아, 얘네 둘이 다른 거 가지고 있네. 이 부분이 정보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개핑은 언제 쓰는 거라고?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때 쓰는 건데, 오케이. 개핑을 쓰고 나면 나머지 부분이 서로 대조되는 강조점을 가질 때, 대조로 인한 강조 효과를 가질 때 개핑을 사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전 개인적으로 개핑을 참 안 좋은 설명이긴 한데,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작문할 때 안 썼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틀립니다. 웬만하면 틀려요. 우리가 독해 상황에서는 오, 이런 표현이 있구나 하고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작문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핑의 규칙은 저도 사실 다 알지 못할 정도로 되게 복잡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개핑의 특징을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문장과 문장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야 생략하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문장을 연결하려면 접속사를 사용하잖아요. 접속사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뭐지? 종속 접속사가 있을 수 있고 등위 접속사가 있을 수 있죠. 자, 종속 접속사는 if나 when이나 이런 친구들을 말하는 거고, 등위 접속사는 and나 but 같은 친구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갑자기 왜 설명하느냐? 개핑은 종속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에선 쓸 수가 없고요. 등위 접속사를 통해 연결된 문장끼리는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주어가요. 나타날 거라면 서로 달라야 합니다. 서로 다른 주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개핑이 저희가 본 문장에서는 동사 부분만 생략이 됐죠. 한국어 문장에서도 동사만 생략이 됐고, 사실은 동사가 생략될 때 주어까지도 생략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개핑이 가능한 거예요. 영어로 써볼게요. He has promised John a book, Bill a watch, and Mary a doll. 이렇게 써봅시다. 그러면 그는요 약속했어요. 존에게 책을, 빌에게는 시계를, 메리에겐 인형을 약속한 거지. 보니까 공통되는 부분인 he promised 부분을 날렸는데 뭐까지 날려버렸어요? he까지 같이 날려버렸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는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구조만 보더라도 이 개핑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웬만하면 안 쓰셨으면 좋겠다. 특히 토플 시험을 보거나 내신 시험을 볼 때 굳이 나 개핑이란 거 배웠는데 그러면서 개핑 썼다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문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 문장에서 좀 특이한 부분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개핑은 어디에서만 일어난다?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and가 들어갔어야 맞는 거겠죠. 이해됐죠? 자, 2번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해석해 봅시다. taking part in 그러면 참여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ing 붙어서 동명사가 됐으니까 참여하는 것은 이렇게 되겠네. 어디에 참여하는 것? sports class. 스포츠 클래스에 참여하는 것은요, should be matter. 문제가 되어야만 해. 뭐의 문제? of free choice.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for the students. 학생들에게. although.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encouraged. 이거는 pp죠. 장려될지라도 by the school. 학교에 의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장려가 되더라도 이거를
선택하는 것 자체는 누구의 문제가 되어야만 한다? 학생들의 문제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 생략된 게 뭔 것 같아요? 뭐가 권장되겠어? 스포츠 클래스에 참여하는 것. 얘가 생략이 된 거겠죠? 오케이.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서 우리가 뭐라고 배우죠? 분사구문이라고 배웁니다.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우리가 학창시절에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굉장히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고 싶지만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분사구문은 기본적으로는 부사절의 축약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부사절의 축약이라니. 자,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요.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as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붙었어요. 뭐를 매개로?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를 매개로. 오케이. 자, 이런 경우에 한번 볼게요. 문장의 길이를 한번 봅시다. 얘도 목적어 있는 애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주절이 있고 종속절이 있단 말이에요. 접속사가 붙어있는 애를 종속절이라고 부르고 접속사가 붙지 않은 애를 주절, 주인이 되는 문장이라고 불러요. 그럼 주절과 종속절 중에 더 중요한 애는 누구예요? 당연히 주절이 더 중요한 문장이겠지. 오케이. 그러면 종속절의 길이는 어떨수록 좋은 거예요?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쵸? 그런데 접속사까지 붙어버리니까 얘는 하나, 둘, 셋, 넷, 최소 4단어. 얘는 하나, 둘, 셋, 최소 3단어. 얘가 더 길어져 있네. 그쵸? 그럼 얘의 길이를 줄이는 게 우리가 원하는 일이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줄일 거냐? 첫 번째, 접속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 가능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다면 생략을 합니다. 오케이. 마지막 동사는요 그냥 뒤에다가 ing를 붙여줍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동사엔 ing를 붙인다. 그러면은 이게 규칙이 끝이냐? 아니요, 사실 하나 더 있어요. 만약에 동사가 비동사였어서 빙이 되고 나면 이 빙도 생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분사구문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부사절, 종속절이 있을 때 종속절의 길이를 줄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된다? 접속사를 생략시킬 수 있고 주어가 같다면 생략시킬 수 있고 동사는 ing를 붙인다. 근데 ing를 붙인 동사가 비동사였다면 빙을 생략까지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분사구문은 왜 이렇게 혀가 꼬일까요? 분사구문은 어떨 때 쓰느냐? 분사구문은 말을 짧게 하면 우린 되게 캐주얼할 것 같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말을 다 없애놨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었었는지를 추측을 해야 되죠. 그쵸? 추측을 해야 된다는 건 대화를 되게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고 앞뒤 맥락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니까 구어에서 입으로 떠들 때 분사구문을 많이 쓸까요? 아니면 글을 쓸 때 더 많이 쓸까요? 제대로 집중 못했더라도 옆에, 앞에, 뒤에, 위에를 볼 수 있는 글에서 더 많이 쓰게 되겠죠. 문어체에서 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떠드는 비격식체보다는 격식체에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글에는 분사구문이 더럽게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 토익이든 토플이든 뭐 탭스든 수능이든 공시든 다 아카데믹한 글을 끌어오든가 비즈니스적인 글을 끌어오니까 당연히 분사구문 자주 나오지.
근데 우리가 실제로 언어 활동을 할 때는 분사 구문을 그렇게까지 자주 사용할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규칙에 따라서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는 it is 정도가 될 거고요. 이해됐죠? 직접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법책에 잘 나오지 않는 추가적인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제가 접속사는 생략을 해야 된다고 했나요? 생략시킬 수 있다고 했나요? 생략을 시킬 수 있다라 그랬어. 오케이. 그런데 첫 번째, although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를 가리켜서 우리는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 주절의 내용과 종속절의 내용이 약간 반대되는 이런 접속사들은 의미를 추측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if 조건을 나타내는 애들도 의미를 추측하기가 어렵죠. 얘네는 접속사를 잘 생략시키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when이라던가 as라던가 이런 접속사들은 분사구문 만들 때 접속사를 생략하는 게 더 흔하겠지만 although나 if처럼 양보나 조건의 의미를 가진 애들은 접속사를 잘 생략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있어요. since라던가 because처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들은 뒤에 pp가 바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케이? 분사구문이나 이 분사구문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히 분사구문.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분사구문으로 쓰려거든 다 지워버려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어순 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순 변화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보면 어순 변화. 어순 변화의 종류를 이건 제가 만든 기준입니다. 다른 선생님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개소리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어순 변화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치. 두 번째, 후치. 전치는 말 그대로 문장 속에 있던 한 요소를 맨 앞으로 보내는 걸 전치라고 할 거고요. 후치는 문장 속에 있던 한 요소를 맨 뒤로 보내는 걸 후치라고 할 겁니다. 꼭 맨 뒤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되게 간단하죠? 이건 되게 간단해요. 그런데 전치 안에 제가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전치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그냥 한 요소를 맨 앞으로 보내고 끝내는 그냥 전치. 두 번째, 도치를 불러오는 전치.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도치를 불러오는 전치. 전치, 후치, 도치. 뭔가 치가 많죠? 도치란 뭔지부터 알아보지 않으면 뭔 소린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도치라는 건요, 제가 의미를 엄격하게 정해 놓을게요. 도치는요, 주어와 동사의 어순이 바뀌는 걸 도치라고 합니다. 다시, 도치는 뭐라고?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게 도치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런데 저는 도치의 종류를 또 두 가지로 나눠볼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주어 동사를 바꾸는 게 도치인데 여기서 뭔가가 더 나뉠 수가 있나? 첫 번째, 의문문처럼 도치. 두 번째, 그대로 도치. 의문문처럼은 뭐고 그대로는 뭐야? 좀만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의문문처럼 도치에는 종류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할 겁니다. 부정어 도치. 그리고 그대로 도치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할 거예요. 부사구 도치. 그리고 보어 도치.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나눠놓고 나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도치의 종류는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바뀌는 것밖에 없다 그랬죠. 그쵸? 그런데 의문문처럼 주어 동사를 바꾸고 그대로 바꾸는 방법이 있대요. 이게 무슨 소릴까? 우리 한번 의문문의 어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You can swim, swim well. 이게 있고요.
You studied English hard. 이렇게 말해봅시다. 각각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의문문으로?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Can you swim well? 그리고 Did you study English hard?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의문문을 만들 때 어떻게 해? 일반 동사인 경우에 앞에 do나 does나 did를 튀어나오게 해서 만들죠.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동사를 맨 앞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만들죠. 이게 바로 의문문 도치라는 겁니다. 의문문처럼 도치. 오케이. 그럼 그대로 도치는 뭔데? 그대로 도치는 자, 예문을 이런 식으로 들어볼게요. Outside the house was a furniture van. 자, 우리 문장의 맨 앞에는 주어가 나와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앞에 전치사구가 나와 있죠. 그쵸? 그러고 나서 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물론 이게 비동사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 어순이 비슷해 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 주어 동사 사이에 아무런 장치도 없고 그냥 바뀌어 있잖아요. 오케이?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라이의 과거형인 lay를 썼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반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outside the house lay a furniture van 이런 식으로 그대로 어순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의문문처럼 도치, 그대로 도치의 종류로 부정어 도치, 부사구 도치, 보어 도치라고 붙여놨는데 앞에 이 부정어는 뭐고 부사구는 뭐고 보어는 뭘까요? 제가 아까 설명 어떻게 했는지 따라오셨습니까? 어순 변화의 종류는 크게 전치와 후치가 있고 전치는 아무 변화를 안 일으키고 앞으로 지 혼자 튀어나오는 전치와 튀어나가면서 도치를 일으키는 전치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부정어, 부사구, 보어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튀어나가는 친구가 되는 거죠. 무슨 뜻이야? 부정어가 튀어나오고 도치, 부사구가 튀어나오고 도치, 보어가 튀어나오고 도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라고 지금 말할 수도 있지만 나중 가면 주어랑 부정어가 순서가 바뀐다는 둥 동사랑 부정어가 순서가 바뀐다는 둥 온갖 얘기를 하게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부정어 도치는 뭐라고? 부정어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도치, 부사구 도치는 부사구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도치, 보어 도치는 보어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도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명심한 채로 한번 봅시다. How to use our brain efficiently and positively. How to use, 어떻게 사용할지, 뭐를, our brain, 우리의 뇌를 어떻게 efficiently, 효율적이고도 positively, 긍정적으로 사용할지를 우리는 really should learn, 정말로 배워야만 합니다. learn, 무엇을 배우다 라는 뜻이잖아요. 뒤에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목적어가 어디로 튀어나갔어? 맨 앞으로 튀어나갔죠. 전치해버렸죠. 오케이. 그런데 앞으로 뭐가 튀어나가면 순서가 꼭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왜? 제가 전치의 종류로 크게 두 가지를 나눴어요. 뭔가를 일으키는 도치를 일으키는 전치와 뭔가를 아무것도 일으키지 않는 전치 두 가지로 나눴죠. 목적어 전치는 아무것도 일으키지 않는 전치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말고도 아무것도 일으키지 않는 전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들만 먼저 외우도록 하세요. 부정어 도치, 부사구 도치, 보어 도치. 아시겠죠? 자,
4번 문장 볼까요? Although it is important for a child to know that he is safe. 여기까지 먼저 해석해 볼게요. Although 비록 이것은 중요합니다. 가주어네. 이것은 중요합니다. 뭐가? For a child. 의미상 주어죠. 아이가 to know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를? That 접속사 that 생략 he is safe 그가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it is also important 이것은 또한 중요합니다. 가주어네.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To allow 허락하는 것이 중요하지 a child 한 아이가 to experience the instability and uncertainty 뭘 깨닫는 게 중요해? 뭘 깨닫는 게 중요해? 저 아까 이거 뭐라고 읽었죠? instability죠. stability. 여기 stable 그러면 안정적인 이란 뜻이고 stability 그러면 안정성, instability 그러면 불안정성이 되겠죠. 불안정성과 uncertainty, certain 그럼 확실한, certainty 그러면 확실성, uncertainty 그러면 불확실성이 되겠죠. 아이가 경험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를? instability and uncertainty.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근데 어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에요? that comes. 오는 얘네들이죠. 뭐로부터? competitive situations. 경쟁적인 상황들로부터 오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깨닫도록 하는 것도 경험해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는 거지. 이해됐죠?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준동사에 대해서 배우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만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돼서 이렇게 주어로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이 투부정사를 맨 뒤로 보내고 이 빈자리를 is로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도 하고 어려운 말로는 외치 구문이라고도 합니다. 요즘 공시 교재랑 토플 교재에서 외치란 말을 쓰길래 같이 알려드리는 거니까 다른 교재로 공부하시더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럼 5번 문장으로 가볼까요? 5번 문장. Only when your consciousness is totally focused on the moment you are in 색깔 바꿀게요. You are in can you receive whatever gift, lesson, or delight that moment has to offer.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Only when 이렇게 되어 있죠? Only 오로지 언제만 your consciousness 너의 의식이 is totally focused 완전히 집중돼 있을 때죠. 어디에? On the moment 순간인데 you are in 여기 대 정도가 생략돼 있겠네요. 관계대명사. 네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완벽하게 집중하고 있을 때만 can you receive 너는 받을 수 있어. 어떤 걸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한번 묶어보세요. Whatever gift, lesson or delight 어떠한 선물이든 교훈이든 기쁨이든 그 순간이 has to offer 줄 것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게 몰입이죠. 몰입, possession. 네가 완벽하게 집중하고 있을 때만 네가 제대로 기쁨과 교훈과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부정어 도치의 예시입니다. 부정어 도치. 아니 선생님 여기 부정어가 안 나왔는데 왜 이게 부정어 도치예요? 자, 제가 가지수를 늘리고 싶지 않아서 only 도치를 부정어 도치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only는 무슨 뜻이에요? 오직 뭐뭐일 때만 이란 의미죠. 나머지의 경우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쳐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부정어처럼 나머지 상황들을 쳐내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기능합니다. 그래서 부정어 도치의 한 종류로
only 도치를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마지막 삽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삽입은 설명을 덧붙이기 위한 부가적 어구를 문장 중간에 끼워 넣기도 한다. 괄호로 묶어보면 문장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더 쉬워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삽입은 말 그대로 삽입이에요. 보통은 컴마가 있으면서 들어가고요. 오케이? 그래서 저번 시간에 관계사절의 삽입 구조도 배웠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게 삽입이 아니라고 했죠. 그게 만약에 삽입이 되려면 컴마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 한번 볼게요. We can learn.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뭐 하면서? Asking questions. 질문을 던지면서 and using instruments. 도구를 사용하면서. 어떤 도구? such as 라 그러면 뭐뭐와 같은 이라는 뜻이죠. 뭐뭐와 같은, 뭐뭐와 같이. 텔레스코프나 or 마이크로스코프와 같은 것들을 같은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근데 이 도구가 어떤 도구인데? That let us see or hear far better. 우리가 우리가 더 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텔레스코프나 마이크로스코프와 같은 인스트루먼트를 사용함으로써 라는 겁니다. 근데 언제보다 더 잘하는 거야? With our eyes or ears alone.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귀 alone. 이것들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볼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게 되겠죠.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해석까지는 전부 다 끝냈습니다. 이제 한 문장씩 다시 되돌아보면서 제가 문법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파트들은 문법 설명까지 다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생략 파트는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넘어보다 보면 5번 문장과 6번 문장 정도를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5번 문장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부터 해서 막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면 받아들이기 힘들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문장 분석부터 해드린 거고 문장 분석을 보시고 이해가 되신 분들은 따로 수업을 듣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걸 보고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이 구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6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첫 번째 포인트, such as입니다.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 문단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단의 구조. 자, 우리가 수능이나 공시나 이런 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는 보통 대입파악 문제와 지문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논리파악 문제를 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제 추론, 요지, 주장 추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논리 파악은 순서, 어휘, 빈칸, 삽입 이런 애들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단을 읽다 보면 특히 대입 파악을 할 때 모든 문장이 이 문단에서 똑같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치?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더라도 메인 아이디어, 주제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한 개의 문단은요. 한 개의 문단은 반드시 한 개의 중심 내용을 갖습니다. 제가 지금 한글로 다 쓰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 개의 중심 내용을 갖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이렇지 않은 글이 있을 수도 있죠. 못 쓴 글들이라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중심 내용, 영어로 하면 메인 아이디어. 제가 앞으로 MI라고 줄였을 거예요. 메인 아이디어가 가장 잘 드러난 문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토픽 센텐스라고 부르고요. 앞으로 TS라고 줄여 부를 겁니다. 이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예시, 상술, 부연이 될 거예요. 오케이.
메인 아이디어를 찾는 게 우리의 숙제인 거고 이 메인 아이디어를 가장 잘 나타내는 문장을 우리가 주제문이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오케이. 반드시 글에 주제문이 있으란 법은 없지만 오케이. 주제문이 있으란 법은 없지만 있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예시, 상술, 부연으로서 즉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러한 구조가 문장에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문장에서도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의 구조가 있다고 쳤을 때 옆에 괜히 컴마 달려 있다거나 컴마점 이런 거 달려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삽입됐거나 부연 설명인 부분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중요한 애들일까 안 중요한 애들일까? 별로 안 중요한 애들이에요. 진짜 중요한 그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주절에서 문장 성분들에서 전부 다 드러나 있는데 컴마 같은 거 딸려 있으면서 뒤에 뭔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부연 설명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부연 설명이라는 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부연 설명이죠. 앞에 나온 말이 너무 어려워서, 앞에 나온 문장이 너무 어려워서, 혹은 앞에 나온 것만 가지고는 내가 충분히 내 의도를 전달할 수가 없어서 뒤에 플러스 알파로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머리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명사가 나와 있고 including 뭐뭐를 포함하여 such as 뭐뭐와 같은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뭐만 읽어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만 읽더라도 충분히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읽는 문단에서 주제문만 읽더라도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명사와 including, 명사와 such as 이 부분을 봤을 때 명사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뒤에 거 안 읽어도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부연을 왜 한다 그랬어? 앞에 것만으로는 부족할까봐, 앞에 게 너무 어려울까봐, 앞에 것만으로는 내 의도가 전달이 안 될까봐 쓴다 그랬잖아. 그쵸? 그럼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산기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했나? 이해를 못했나? 이해를 했다면 뒤에 있는 내용은 읽지 않고 넘어가도 상관이 없겠죠. 만약에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을 아주 꼼꼼히 읽어봐야겠죠. 왜? 이 부분이 이 명사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니까. 이해됩니까? 이 문장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instruments, 도구들을 사용한대. 어떤 도구인데? 모르겠죠. 모르겠죠. 모를 경우에는 뒤에 부분을 보면 뭔가 더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실험 도구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인스트루먼트만 봐도 그래 뭐 학습하는 거면 당연히 실험 도구 같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 뒷부분을 굳이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눈으로 한번 쓱 훑어보면서 이런 거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이게 독해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제를 알았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다 안 읽는 거 아니고요. 명사가 무슨 뜻인지 안다고 해서 뒷부분을 아예 안 읽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는 훑어볼 겁니다. 하지만 힘을 줘서 읽을 때랑 힘을 빼고 읽을 때는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주고 꼼꼼하게 읽으면 시간이 더 들겠지. 그리고 그거 생각하느라 나머지 부분을 생각을 안 하겠죠. 하지만 힘을 빼고 읽으면 그 전에 읽었던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고 이 부분을 대충 읽게 되니까 시간이 더 절약이 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독해 전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대신데요.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일이 있을 테니까 지금 간단하게만 말하면 지금 대세 선행사는 instruments예요. 그런데 공부를 조금 해본 사람, 많이 한 사람 말고 조금 한 사람은 한 번 멘붕을 겪을 겁니다. 왜? 컴마 뒤에 that 못 온다 그랬는데요. 이 컴마는 that 때문에 온 거예요. such as 때문에 온 거예요. such as 삽입 덩어리 때문에 온 거죠. 그래서 컴마랑 관계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이해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가면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다시 한번 다룰 일이 있을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let 같은 애들 보고 사역동사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see or hear 앞에
뭐가 안 붙었어요? to가 붙지 않았죠.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사역동사가 나오는 문법책을 보시거나 저번 강의 2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 far better. 여기서 far 이 친구가 문법 문제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자, 제가 몇 가지 단어들을 적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even, much, still, a lot, far. 사실 이 외에도 a great deal 같은 표현이 몇 개가 더 있는데 굳이 적지 않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가리켜서 비교급 강조라고 부릅니다. 비교급을 강조할 때에는 이 친구들로 강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로는 강조할 수 없다. 뭐로는 강조할 수 없다? very, so로는 강조할 수 없다라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오케이? 실제 수능 문제에서 보기에 나왔던 적이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외우는 방법 간단합니다. 그냥 소리로 외우세요. Even much is still a far. Even much is still a far. 한 3번 더 읽어보시면 나중에도 되게 입에 착착 감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생략이나 어순변화나 삽입 같은 게 문법적인 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법 설명했다가 문장 봤다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음부터는 저번 시간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해석 먼저 하고 물론 그 전에 문법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해석하고 그 다음에 문법이나 독해 전략 같은 걸 설명하는 식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이 괄호만 싹 지어보면 대략적인 문법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고 다시 한번 분석하는 이 시퀀스가 조간편 다음 편 제대로 챕터를 나가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번 수업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